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을 기준으로 그 전의 식생활과 그 후의 식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제 식생활이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몸을 살리는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몇 가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 의사인 돈 콜버트 의사 선생님이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처럼 저는 음식이 우리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어,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이 내가 여러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싼 음식, 빠른 음식, 패스트푸드 그리고 저렴한 음식 그리고 가짜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하지 말고 정말 진짜 음식,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음식에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나누고자 해요. 어, 제게 건강이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다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군대도 다녀왔지만 군대 가기 전에 걱정됐고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건강을 체험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어, 2004년도 가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예,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 채식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 채식 시도에 영향을 준 책이 이왕재 교수님의 비타민 C 이야기인데 이분이 방송에 그 당시 방송에 많이 나오셨고 그다음 비타민 C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건강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이 시킨 대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식습관이 제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채식을 선택하고 그것대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육류를 멀리하고. 근데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단백질은 우리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데 이 단백질 부족으로 말미암아 면역력 저하로 말미암아 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추운 겨울인데 2004년 제가 피를 토해요. 밤에 혼자 피를 토하고 병원에 갑니다. 좀 적당한 규모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 그 병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저를. 근데 그 다음 날 그날 이제 또 피를 토하고 밤새 잠을 못 자요. 그 다음 날 또 이제 가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객혈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객혈 같아가지고 객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틀 동안 피를 많이 토했기 때문에 이제 혈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갔는데 한림대 부속 강남 성심병원에 갔는데 폐결핵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게 되는데 그날도 피를 토했어요. 그러니까 폐결핵 때문에 이제 그 시술을 했는데 그날 밤에도 또 피를 토해서 제가 수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했고 그 당시 저 혼자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아픈지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때 상황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제가 좀 많이 이제 잘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채식을 한 것도 일단 잘못이었고 그리고 이 폐결핵 판정을 받고 입원했을 때 제가 음식을 바꿨어야 됐죠. 왜냐하면 결핵약이 굉장히 독했기 때문에 음식을 바꿔야 되는데 음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과거의 식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어, 2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급성 간염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해도 늘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그래서 보건소에 갔는데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원 성심병원에 강남 성심병원에 가서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바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입원했고 그 당시에는 또 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건강이 나쁘구나 주는 약 잘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심심하니까 이제 당뇨병 강좌를 들었는데 그 당뇨병 강좌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고단백 식사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걸 바꾼 상태에서 먹고 3월에 퇴원했습니다. 이때 퇴원할 때 저의 체력은 정말 체력이 바닥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이제 알아보니까 하얀색 고기에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다 해서 닭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붉은색 육류고기는 피하고 닭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이 닭고기가 원인지 몰라도 제 병에 또 걸리게 됩니다. 아프기 시작해요. 어, 지금 되돌아보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파는 닭고기들은 공장식 축산의 닭고기입니다. 근데 자연 방사, 동물복지 입장에서 자연 방사된 닭고기가 훨씬 좋죠. 이제 애들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뭐 성장 촉진제라든지 항생제나 이런 것이 투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그런 자연 방사된 닭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장식 축산의 닭은 닭의 영양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먹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결핵약을 한 6개월 정도 먹고 나서 이제 폐결핵약을 끊게 됩니다. 이제 끊게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건강해졌구나 생각했어요. 뭐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면 되고 이제 폐결핵약 끊었으니까 이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 체력은 2006년도 그 당시 체력이 계속 안 좋았어요. 만성 피로도 있고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감기 때문에 병원도 자주 갔고 6월 30일 날 제가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음식을 바꾸고 또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음식 바꾸기보다는 운동을 하라 했는데 운동할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래서 그냥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혈압약 약을 한 제가 6년 동안 먹습니다. 계속 그 이후로 계속 먹고 매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먹고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있으니까 또 마음도 우울해지고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쉬고 그냥 어떤 활동적인 일들을 할 수 없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지쳐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건강하고 싶었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병 고침의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병 고침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에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내 죄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가 해서 죄들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회개를 하는 거죠.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들 또 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축사도 해보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영적인 갈망도 있어서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더 이런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책도 많이 보고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몸은 특별히 나빠지진 않았고 몸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뭐 기도를 통해서 몸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당시 제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게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한 6년 있다가 그러니까 해로 하면은 2012년 가을에 제가 38살이 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이제 목숨 걸고 편식하라는 다큐멘터리.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제가 고혈압인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두세 번 봤어요. 두세 번 보고 그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다 이제 메모도 해보고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책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는 황성수 박사의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 책과 또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식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현미채식으로 이제 채식으로 다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뭘 먹지 말라고 돼 있냐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먹지 말고 또 흰살, 보리살 이런 거 단 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설탕을 먹지 않으려고 되게 했었어요. 남들이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식습관을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실천했습니다. 현미가 좋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설탕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초기에는 이제 좀 어지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좀 몸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않는 다이어트, 채식이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다이어트도 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식사를 바꿨는데 어떤 일이 났는지 보면 만성피로가 사라졌어요.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고혈압약을 끊게 됐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는 이 고혈압약의 독성이 있으니까 이 약을 끊으니까 몸이 가벼워졌죠. 그 다음에 막 에너지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짜증과 귀찮음이 있었는데 이런 정서적인 부정적인 정서들이 사라졌고, 이게 건강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정말 생명력, 살아있다는 게 무엇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떤 생각 없이 남들이 먹는 대로 그렇게 먹었을 때 고혈압과 만성피로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제가 32년 동안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냥 단 것 좋아하고 뭐 남들이 먹는 거, 남들이 맛있다 하는 거 다 먹고 지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만성피로와 고혈압이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고혈압을 먹고 38살에 식생활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식생활이 그것을 좌우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섭식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지내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건강해졌을까라는 부분, 이제 뭐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제가 병원에 어떤 질병으로 갔는지 확인해 보면은 그걸 알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일단은 감기나 비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기를 거의 걸리지 않아요. 예. 음식을 바꿔서 면역력이 강화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면은 이제 개개인별로 요양급여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곳에 직접 가서 10년치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걸 했는데, 자, 2004년, 2014년 요거 이 내용을 제가 출력해 달라고 했고, 이건 2014년도에 제가 이거를 요청했죠. 보면 이제 제가 이영순 병원에 가서 2004년 12월 폐결핵을 판정을 받고 또 이 병원에 가가지고 폐결핵 판정을 받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비용이 얼마 썼는지 여기 보면은 병원비가 이렇게 들었네요. 입원을 11일 정도 했고, 지금은 이제 2020년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10년치 그 요양급여 내역을 요청해서 그 내역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2010년도에는 그 명지병원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었습니다. 자, 2004년도 폐결핵과 독성 간질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장이 안 좋거나 또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2006년도도 뭐 감기라든지, 그 다음에 한의원도 가고 또 위장 장애가 있었고 병원을 자주 갔죠. 이런 것도 이게 면역력이 약하다는 증거죠. 몸이 아프다는 거고 몸이 약하다는 것이고, 2007년도에도 장이 안 좋거나 또 그래서 이제 한의원이나 양의원을
한 10회 정도 갔었고 2008년도에도 감기를 걸렸었습니다. 2009년도도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갔었고 뭐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2010년도 역시 감기. 2012년도 감기, 위장이 안 좋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2012년도 가을부터 이제 음식을 바꿨었는데, 2014년도 보면은, 이제 감기나 위장 장애가 없어요.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습니다. 16년도 감기 딱 한번 갔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 2017년도는 이제 침 맞으러 컨디션 안 좋으면 침 맞으러 한의원에 좀 갔었고요. 2018년도도 좀 컨디션 안 좋으면은 이제 제가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좀 혈액 순환을 돕는 그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피부과 한번 간 거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보면 제가 이 시점에 이제 자연식으로 음식을 바꿨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소화 문제, 위장 장애나 감기로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병원을 가지 않게 됩니다. 일단 저는 그 몸이 진짜 실제적으로 많이 달라졌고 지금까지 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음식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을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런 고지혈증 그런 거 그와 같은 어떤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보다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